차가운 북풍과 따뜻한 태양의 내기라는 이소부화를 아시나요? 바람과 태양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먼저 벗기는 시합을 했는데요. 바람은 바람을 세게 불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있다며 자신만만했지만 오히려 나그네는 춥다며 옷깃을 더 여밀 뿐이었죠. 그러나 태양은 온화한 미소로 햇볕을 내리쬐었습니다. 그러자 더워진 나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어 해님이 그 대결을 이겼다는 내용이에요. 거칠고 세찬 북풍보다 태양의 부드럽고 조용한 사랑이 더 강하다는 교훈을 담았는데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는데도 부드럽고 조용한 사랑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햇살이 따스한 요즘 마인드 스케치 인사드릴게요. 이승희입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들으셨습니다. 마인드 스케치 일부 시간 마인드 테라피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속 소소한 일상과 고민을 한번 나눠보고요.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소통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인천의 마인드팀 함께합니다. 국제마인드 교육원 손은진 강사 그리고 게스트 표라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오늘은 박정성 강사님이 해외 출장을 가셔서 네, 대신 마인드 스케치와 너무 친숙하신 분이시죠? 네, 손은진 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랜만이죠? 네, 저는 이제 독일에서 진행됐던 유럽 강습회에 다녀왔는데요. 너무 좋으셨겠어요. 네. 부럽다. 막내가 어려서 그동안 이제 해외를 못 가보다가 정말 처음 가보는 해외 강습회였는데요. 네. 정말 너무 행복한 마음을 가득 안고 그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이제 마인드 강연이 해외에서도 핫하네요. 그렇다고 하네요. 저도 네. 진짜 유럽에 꼭 가보고 싶었는데 다녀오신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너무 좋으셨겠어요. 네, 네. 유럽 너무 풍경도 멋있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액션러닝 강습회를 하고 왔는데요. 이제 유럽 분들은 아무래도 토론 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교육을 진행했을 때는 조금 서먹하기도 하고 팀워크가 안 좋은 모습도 보였었는데 3일 동안 이 액션러닝 토론 프로그램을 계속 하다 보니까 팀워크도 워낙 좋아지고 또 그분들도 이제 마음의 표현을 하고 교류하는 법을 배우시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더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정말 유럽 남자분들은 잘생겼나요? 네, 정말 눈도 즐겁고요. 마음도 행복한 그러셨구나.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네, 이야기하시는 강사님 얼굴이 너무 환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오셨는지 네, 느껴지는데요. 네. 유라 씨도 꼭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네, 그 행복함을 오늘 강연으로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유라 씨 사연 읽어주세요. 네. 저는 동탄에 살고 있는 43, 아들 둘을 둔 가장 김정훈입니다. 올해로 입사한 지 어느덧 15년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그랬듯 열심히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가장의 역할이라 여기며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요. 요즘 부쩍 외톨이가 된 기분입니다. 훌쩍 커버린 아들은 벌써 사춘기가 찾아온 듯 저를 피하듯 대면대면하고요. 아내와도 별다른 대화거리 없이 각자 바쁘게 살면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회사 일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위기 상황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묵묵히 해오며 과장에 올랐는데요.
위로 올라갈수록 승진 기회는 좀처럼 오질 않고 지금 자리를 지키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후배들 눈치 보랴, 상사들 챙기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주변 동료들이 명퇴다, 퇴직이다 하는 말들도 간간히 들려오는데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나 싶네요. 얼마 전 새로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근 한 달을 야근했어요. 그러다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갔는데 부정맥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리하면 부정맥 발작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건강만큼은 그 누구보다 자신 있었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 학비며 들어갈 돈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건강도 안 좋아지니 불안하더라고요. 40이 되면 회사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남편으로 아버지로 무언가를 이루고 보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기도 늦은 이 나이에 이룬 것도 없이 건강마저 안 좋아지니 내가 똑바로 살아온 게 맞나 싶습니다. 막막하고 서글퍼져 괜스레 우울해지네요. 네, 사연 주신 분의 안타까움이 너무나 절절합니다. 43세, 43이면 네.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실 나이죠. 그렇죠. 이게 사연만 봐도 진짜 열심히 살아오신 것 같은데 네. 보람찬 게 아니라 좀 불안하고 우울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그런데 요즘 서점에 가보면요. 40 이후의 삶을 의미 있게 이제 보낼 수 있는 뭐 방법, 이런 것을 안내하는 책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 걸 보면 그 맘때 정우 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아닐까요? 그렇겠죠. 네, 오늘 강연이 기대되는 건 우리도 그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입니다. 슬퍼집니다. 네. 강사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40알이 극복법입니다. 네, 40알이.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나이가 정말 모두 30대 중후반이시죠. 중간입니다. 네, 중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사연 주신 정훈 씨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가장 와닿는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여러분들에게 40은 어떤 의미인가요? 글쎄요. 네, 공부에 미칠 나이 아닌가요? 40이요? 네. 글쎄요, 저는 이제 좀 40이 된다 하니까 좀 그동안 이제 못했던 일이나 왜 배우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나니까 마음이 좀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40 하니까 더 늦기 전에 좀 밀어놨던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이런 마음을 대변하듯이 40을 이야기하는 수식어도 참 많이 있습니다. 40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수식어들 뭐 있으세요? 저는 뭐 일단 인생의 전성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예. 저는 저희 남편이 이제 내년에 그 나이가 되시는데, 네, 한탄하더라고요. 네. 인생의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뭐 시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있군요. 네, 저는 그 두 가지 외에 마음에 지진이 오는 시기다. 또 제2의 사춘기다라는 말도 들어봤어요. 제2의 사춘기. 네, 그건 들어봤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수식어만큼이나 40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정말 다양한데요. 요즘 워낙에 은퇴 시기가 빨라졌잖아요. 예, 40을 이제 넘어서 퇴직하는 분들도 볼 수 있고요. 예. 정말 빨리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찍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또 극심한 우울증을 겪거나 아니면 일상에서 소확행에 몰두하면서 작은 일에 만족을 누리고 또 약해진 체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인생의 절반이자 변곡점인 40은 현대인에게 숫자 이상을 의미하는 불변의 키워드가 되었는데요. 아까 승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 상반기에만 제목에 40이 들어간 책이 12종이 출간되었다고 하니까 30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오늘 사연 주신 정훈 씨처럼 대다수의 남자분들은 40이라는 단어에 불안 또는 위기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하는데요. 예, 성공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체력은 어제와 같지 않고 맞아요. 또 내 마음 같지 않게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흔들리고
또 가족과의 위기도 심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여성분들에게도 취업과 결혼, 출산 등으로 이제 정신없이 맞이하게 된 30보다는 40은 조금 다른 의미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중년을 맞으면서 겪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 또 자녀의 성장으로 찾아오는 환경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나온 말이 오늘 강연에 들어가는 40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강사님, 40을 앓는다는 말인가요? 사랑알이란 말은 들어봤는데 40알이란 말은 처음 들어서. 그쵸. 네. 아프다는 뜻인가요? 그러게요. 아니면 네. 뭐가 기대된다는 뜻인가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40알이라는 말은 몇 해 전에 프랑스 정신과 전문의 크리스토프 포레가 쓴 책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중년의 화두가 되어진 말인데요. 인류 평균 수명이 18세였던 기원전 평균 수명이요? 기원전 500년에는 기원전 500년 그때는 네. 18세였다고 합니다. 오. 이때 성인이었던 공자는 40에 이르러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않았다라고 썼죠. 네. 하지만 지금은 평균 수명이 81.8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에게 이 40은 청춘의 끝으로 여기며 우울증을 앓는 제2의 사춘기가 되었는데요. 40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되는 시기도 바로 이 40대입니다. 맞아요. 오메가3 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먹지만 피로감은 하루하루 더해가죠. 그리고 또 이전에는 없던 고혈압, 당뇨 같은 아이고. 성인병에 각종 관절지압, 또 위장병, 불면증 이런 만성 질환이 시작이 되면서 노화를 몸으로 체감하는 시기가 바로 이 40 무렵이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들으니까 갑자기 확 다가오네요. 정말 네. 그래요. 이맘때 왜 한참 주변에서 암이나 심장마비로 돌연사했다는 소식을 또 종종 듣게 맞아요. 되니까 더 건강에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도 눈에 띄게 안 좋아지다 보니까 네. 죽음 또는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좀 해야겠다, 금주금연을 계획하기도 하는데 생각만 앞설 뿐 실천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맞아요. 네. 40대는 일과 책임감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업무량도 많아지고 직책만큼이나 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한창 클 때라서 학비며 뭐 생활비에 대한 부담도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남성분들도 이제 업무량이 많아지지만 육아 때문에 쉬고 있던 여성들이 다시 또 재취업을 하게 되는데도 이 무렵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변화뿐 아니라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감정 기복이 더 커지기도 하는데요.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 신체적으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줄어드는 시작점인데요. 여성 같은 경우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갱년기 등을 겪으면서 급격한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데요. 남성분들은 그 과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남성분들이 호르몬의 변화를 자각하지 못하죠.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정서적인 변화가 더해져서 부부와 자녀 사이에 가장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네, 정훈 씨처럼 이유 없이 짜증이 나기도 하고 우울감이 드는 건 모두 이러한 변화 때문인데요. 자신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한 것들도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서운함이 몰려오면서 사연 주신 정훈 씨처럼 내가 잘 살아온 게 맞나 하는 이런 의문과 회의감이 들기도 하죠. 네. 실제로 교육이나 상담을 다니다 보면 40대 여성분들은 남편과 말이 잘 안 통해서 답답하다라고 하시고요.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정반대로 남편은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서운하다라고 하소연을 하세요. 그 원인이 있는데요. 40대 직장 생활을 보면 대부분 조직 내 관리자의 위치에 오르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후배들에게도 친절하게 잘 대해줘야 합니다. 네.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네네. 꿈꾸며 다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게 말은 쉽지만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다 받아줘야 되는 네. 것도 있고. 이렇게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내면의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조직이라는 또 한국의 조직 문화에서 이런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네. 40대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의리나 책임감
이런 부분도 20, 30대 후배들에게는 좀 부족해 보이고 워낙에 후배들은 개인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후배들을 좀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화가 날 때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감정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참다 보니 감정 표현은 점점 어려워지고 드러내지 않다 보니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자제하고 참다 보니까 더욱더 서툴러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데도 오해가 더 커지게 되는데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 남성분들 일단 외롭다는 느낌이 들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중립적인 행동들도 나를 거부하는 행동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예, 정도가 심해지면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은 어느 순간 그 미움으로 바뀌게 되겠죠. 예,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작은 일도 예민해지고 또 사소한 잘못에도 불같이 화를 내게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면 더욱 관계가 악화되겠죠. 예, 조금씩 좀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도 중요하지만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입니다. 네, 맞아요. 중요하죠. 네, 주말 종일을 가족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침 식사 시간 잠깐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네. 짧은 대화라도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짧은 시간 같지만 얼마든지 그 시간 동안 마음이 연결될 수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남편에게 이제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금방 크니까 이 시기 때는 좀 아이들하고 대화도 좀 많이 하고, 좀 많이 좀 아이들을 쳐다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네,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한다면 한없이 절망적이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또 다른 성장 과정이 될 수 있는데요.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로 더 여유를 가지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또 이 시기에 진정한 나와 만나고 자신의 욕구를 찾고 찾아가면서 또 채워나갈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조류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조류요? 새요? 네, 새. 네.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새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네, 새 중에는 사람처럼 약 70년을 사는 조류가 있다고 해요. 70년. 네, 오래 사네요. 네, 바로 솔개라는 새인데요. 솔개요. 가장 장수하는 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솔개가 80년을 사는 건 아닌데요. 40년을 살고 나면 솔개의 삶에 고비가 찾아옵니다. 고통스러운 변신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30년을 살 수가 없다고 해요. 네, 40년이 지나면 부리가 두꺼워지고 발톱은 또 무뎌지면서 깃털도 낡아서 사냥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몸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솔개는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조용히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고통을 이겨내고 새 삶을 얻을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결단을 해야 하는데요. 대체 얼마나 힘든 과정이기에 이렇게 죽음이랑 비교를 하는 건가요? 결단 아니면 죽음이네요. 네. 네. 말 그대로 환골탈태를 하게 됩니다. 네. 갱생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 먼저 산 정상 부근에 둥지를 짓고 머무는데요. 거기서 이제 고통스러운 수행이 시작이 돼요. 무뎌진 부리를 바위에 쪼아서 다 뽑아내고요. 네, 새롭게 돋아난 부리로 낡고 무딘 발톱을 모두 뽑아냅니다. 네, 그리고 낡고 무거운 깃털을 모두 솎아내서 새로운 발톱과 새 깃털이 자라기를 기다리는 건데요. 이렇게 새로 거듭난 솔개는 다시 30년을 더 살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혼자 스스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정말 바위에 쪼고 뽑고 정말 대단하네요. 엄청난 새지만. 그렇죠. 네. 이렇게 마치 솔개의 40년처럼 우리 인생의 40대는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솔개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데요. 많은 직장인들이 정년퇴직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중요한 업무에서 후배들에게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제대로 된 일조차 받지 못한 채 단지 그냥 회사에서 자리만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자기만의 강점이 없는 사람에게 재취업이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리가 없겠죠. 결국 정년과 동시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버리는데요. 정년퇴직자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러면 너무 허무한데요. 네, 그렇죠. 이렇게 40대를 보내는 10년 동안 강점을 찾아서 최대한 크고 단단하게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정년 후의 인생도 30년이 좋게 남게 되는 오늘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뚜렷하게 하는 일 없이 지낸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마흔알이 극복법 첫 번째는 신체적, 감정적 변화의 시기임을 깨닫고, 두 번째, 주변 사람들과 마음의 대화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10년 후에 나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일이에요. 네. 아, 목표를 네. 세워라. 네. 네,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대륙을 점유하며 몽골 제국을 건국한 칭기스칸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배운 게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마침내 칭기스칸이 되었다라고요. 나와의 그러니까 싸움이 먼저라는 거죠. 네네. 네. 1155년생으로 추정되는 칭기스칸이 몽골 제국의 황제가 된 것은 1206년이니까요. 네. 40대 전부를 천하 제국의 대륙을 건설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렇군요. 네, 늦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전 세계를 손에 넣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그때까지 들판을 떠돌던 유목민족인 몽골족을 규합한 다음에 10만 명의 기마병을 이끌고 유럽과 중국, 러시아 대륙을 평정했던 것인데요. 네, 칭기스칸의 모습에서 꿈꾸는 인간의 위대한 발걸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서적, 신체적 큰 변화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40대이지만 솔개처럼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한다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더 찬란하고 빛나는 중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흔알이 극복법. 네, 저 몰랐는데요. 네, 외로울 때 외롭다고 하지 못하는 40대. 본인도 노력하고 또 주변에서도 이런 점을 이해해주고 품어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그 사실 100세 시대라고도 하는데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네. 살 날이 훨씬 많은 거잖아요. 체력 관리하시면서 앞으로 무슨 일 해볼까 하고 긍정적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시면 좋겠어요. 네, 아이들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손은진 강사님 오늘 강연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해주신 유라 씨 감사합니다. 벌써 네. 두 분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브루노 마스가 부릅니다. Count on me. If you ever find yourself stuck in the middle of the sea.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직장에는 정년퇴직이 있습니다. 정해진 나이가 되어 직장에서 물러나는 때죠. 인생에도 정년퇴직이 있을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오늘의 주인공, 81세의 아이폰 앱 개발자가 된 마사코 와카미야 할머니입니다. 평범한 은행원이었던 마사코 할머니.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사회생활을 접고 어머니를 돌보게 됩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자 컴퓨터를 만지기 시작했는데요.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 지역에서 무료로 교육하는 실버 클럽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컴퓨터를 배운다는 건 쉽지 않았죠. 집에 컴퓨터를 연결하고 인터넷을 설치하는 데만 무려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배운 채팅 덕에 집안에만 있던 마사코 씨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곳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내친 김에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멜로우 클럽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컴퓨터 사용법을 하나하나 독학해 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마사코 씨는 젊은 층 위주로 만들어진 스마트폰 게임을 보고 노인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만든 게임은 손동작이 느린 노인에게는 별 재미가 없다는 게 이유였죠. 노인용 앱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답답함을 느낄 때쯤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들어야겠다. 노인을 위한 앱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한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앱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인 스위프트를 독학했고 중간에 컴퓨터가 고장나서 한 달간 작업을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머릿속에는 앱 개발을 쉬지 않았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체력이었습니다. 마음은 달려가지만 따라주지 않는 체력이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1년, 노인을 위한 히나단 게임 앱을 만들어냅니다. 히나단은 일본의 전통 민속 축제를 기반으로 한 게임입니다. 인형을 전통 의상에 맞게 코디하고 의상에 따른 계층에 맞게 먼저 배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에 이기려면 전통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전통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노인에게는 흥미를 유발하고 전통 지식이 필요한 젊은이에게는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40년간 은행에 몸담았던 81세의 할머니가 독학으로 아이폰 게임을 만들어냈다. 이것만도 대단한 업적이지만 그녀는 그저 이것이 첫 번째 노력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마사코 와카미야 할머니 앞에 많은 것이 펼쳐질 것이라는 거죠. 현재 그녀는 앱 개발뿐 아니라 엑셀 아트에 대한 정보, 여행기, 퇴직자를 위한 클럽 등 블로그를 운영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앱을 만들고 싶지만 사실 프로그래밍 기술은 좋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는 더 많은 것을 할 것입니다. 당신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창의력과 흥미만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혹시 기부스를 해보신 적 있나요? 풀고 나면 바짝 마른 팔 또는 다리에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몸을 쓰지 않는 동안 근육이 말라서 그 전으로 돌아가려면 꾸준히 재활치료를 해야 합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마르지만 운동을 하면 할수록 늘어나죠. 우리의 마음의 근육도 그렇습니다. 부담을 피할수록 약해지는데요. 하지만 장애물에 도전하면 마음의 근육도 점점 강해집니다. 근육을 키우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강한 근육이 있으면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데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마인드 스케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승희였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